네, 저는 고등 수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보원장 김성규입니다. 오늘은 하남고를 진학할 예정인 학생들 혹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 조금 학생들은 실제 중간고사를 보면서 본인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질적인 한번 난이도를 느껴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금 동기부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부모님들 대상으로는 이제 하남고에 진학했을 때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안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12월 달부터 저희가 조금 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학교별 전문반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하남고를 전담하시는 선생님, 뭐 풍산고, 미사고를 전담하시는 선생님, 이렇게 전담반을 운영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저하고 저기 뒤에 서 계시는 그 선생님이 앞으로 하남고를 전담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태준 선생님은 저희 학원에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좀 강도 구주일에도 계셨고 이 근처 뭐 분당이나 이런 지역에서 내신 혹은 수능 담당으로 수업 오래 경력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실력은 이미 검증돼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이 이제 어제랑 이어서 오늘이 이제 어머님들을 보고 학생들을 뵙는 첫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기대하시고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하남고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남고 내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 선생님이 설명이 끝나면 아마 저쪽 지금 테스트 보는 실로 옮겨서 아마 아이들 주요 문제 풀이 수업까지 같이 이어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풀이 하실 때 제가 어머니들 대상으로 한태준 선생님이 설명하신 내용이나 혹은 평소에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들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준 선생님. 하나는 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남 쪽 부모님들은 이제 처음 뵙게 돼서 좀 설레이고 그리고 떨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접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도 앉아 있어서 조금은 좀 편하게 설명회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부터 하남고 전담반 강사가 된 한태준이라고 합니다. 다른 여타 설명회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어제 듣고 가신 부모님들이 좀 피드백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좀 평소에 여러 군데 입시 설명회를 다니셨을 때 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입시를 좀 설명하게 될 거라서요. 일단은 목차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고등수학 과정 1, 2, 3학년 이렇게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남고의 현 위치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지정학적인 이런 것을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군별로 따졌을 때 하남고는 전국에서 몇 등 정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텝 3와 그 다음에 스텝 4 같은 경우에는 학생별로 입시 전략, 그리고 입시 전략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남고 내신 이렇게 내신 분석을 좀 해서 하남고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원을 선택을 이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들께서 듣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남고에 가면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신 따기 어렵다는데, 이거 하남고 꼭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풍산미사 하향 지원하거나 뭐 이렇게를 고민을 할 것 같아서요. 속 시원하게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입시 전략이 있다는데 우리의 첫째여서 저 아무것도 몰라요. 또는 언니 오빠가 있으면, 또는 형 누나가 있으면 그때하고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입시 전략 이번에는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하남고 가면 정시로 대학교 간다는데 수능 대비법이 따로 특별히 더 있나,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를 아예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줄여서 생기부라고 부르는데요. 생기부 관리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남고 가는 애들 대치 성공 스토리 학원 얘기 많이 하던데 대체 어떻게 관리하길래 라고 하는 부분들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하남고의 위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을 해 갔을 때 하남고에 대한 좀 불편한 진실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소개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단점만 있냐라고 했을 때 강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강점도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별 개인 입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꼭 왜 수학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대입이란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고등수학 과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교과서는 수학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이지만 임의상, 수학상, 수학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문제집들도 당연히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시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요. 하남고는 아무래도 진도가 좀 빠르고, 그리고 중복해서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여기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도 알지만, 첫 단원 들어가자마자부터, 이 글자는 잘 안 보여도, 크게 부모님들은 지장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꼭 반드시 외워야 되고, 마치 구구단처럼 한 20개 정도의 곱셈 공식을 외워야만 첫 시간 수업부터 알아듣기 매우 양호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여기를 이제 드디어 외계어구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정도는 초급 외계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2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입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책은 수원, 수투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제이 코사인 법칙, 탄젠트 법칙 해가지고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지수로그부터 시작해서 수열까지 너무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이 수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투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전 과정으로는 문과 형태, 문과 아이들이 배웠었던 미적분 정도가 이제 수투라는 책이고요. 보통 제가 좀 장난스럽게 얘기를 좀 여기다 적었는데요. 이때부터 내용은 장난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의 점수는 점수로 장난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3 올라가게 되면 비적분이라는 책은요, 수원, 수투가 통합돼가지고 수원, 수투를 정확히 알았을 때 미적분을 돌파해 갈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는 현재 예비 고1 학생들까지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 통계, 그 다음에 기하도 선택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하 과목을 선택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하는 보통 일반고에서는 강제로 이렇게 시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선택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고, 영재고, 그 다음에 건축
토목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기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하를 선택할 경우에는 영재고 과고 애들하고 표준 점수를 경쟁하게 되어서 표준 점수를 맞기 매우 힘든 과목이 기하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진로 선택에서 학교에서 내신을 할 때는 기하를 반드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근거는 뒷부분 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미적분 공식인데요.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해서 70번째까지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미적분 과목이고요. 내용도 엄청나게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3학년을 올라가면서 미적분을 하게 되면 사실은 방학 기간 동안 거의 1회독 정도 하고 실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선행을 좀 일찍 들어가길 바라는 부분들이 사실 고1, 2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2학년, 3학년 이렇게 내용이 많아질 때 문제가 돼서 선행이 조금 이루어지는 걸 좀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고3이 되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시로 대학을 진학을 할 건지, 그리고 수시로 갈 건지, 수시 중에서는 특별히 학생부 종합인지 교과 전형인지, 선택은 미적분을 해야 되는지 확통을 해야 되는지 기하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하는 얘기는 뭐냐,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면 늦지 않았을까,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지금부터 하면 늦지 않았겠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시기가 이렇게 고3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남고 진학에 대해서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제 하남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기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남고에 대한 불편한 진실 첫 번째입니다. 하남고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온다는데 내신 성적하고 관련이 있고요. 내신은 곧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의 성취도별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 표가 잘 안 보이시면요, 배부 자료에도 표를 제가 넣었기 때문에 배부 자료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서 A 등급을 맞는 학생은 몇 퍼센트냐라고 했을 때 51.3%, 전교생의 51.3%가 A 등급을 맞고 있습니다. 3학년 2학기에도 도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학생들의 성취도가 조금은 떨어지는데 43.5%가 A 등급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목 A 등급이다 하더라도 얘가 1%의 안에 있는 애인지 50%에 있는 아이인지 40% 아이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중학교 시험은.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내신으로 변환시켰을 때 얘는 몇 등급이 나올 거냐라고 한다면 9등급 중에서도 5등급입니다. 4%, 11%, 23%, 40%가 40% 안에 들어야 4등급입니다. 그럼 여기 51% 아이가 A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얘가 4등급일지 3등급일지 1등급일지 아니면 5등급인데 중학교 때 A가 나온 아이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온다라고 하는 건 그건 판단은 부모님들께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편한 진실 두 번째입니다. 4년제 진학률이 높다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4년제 진학률이 높으니까 좋은 학교니? 라고 했을 때 하남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고요. 하남고, 미사고, 미사강변고, 물론 이제 기억, 니은 뭐 이렇게 좀 섞어서 적었는데 풍산고, 신장고, 남한고 중에서 그래도 이쪽 보시면 여기 이쪽 보시면 하남고가 미사고, 미사강변, 풍산고 중에선 그래도 좀 우월하게 4년제 진학률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4년제 진학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학교고 경쟁이 굉장히 센 학교냐라고 했을 때 와부고는 실제로는 미사고등학교 정도의 4년제 진학률을 보이고요. 그 다음이 낙생고등학교라고 분당에서 공부를 가장 현재 지금 잘하는 학교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는 랭킹 1위에 해당되는데 여기 보시면 4년제 진학률이 49.8%로 채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4년제 진학률이 무조건 높다라고 해서 좋은 학교냐라고 했을 때 하남 지역에서 비교하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국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냐? 전문대 진학 비율과 기타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하남고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 진학률은 9.3%,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전문대를 가고 있다. 그리고 기타 비율이 25.5%다. 그럼 이 기타는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낙생고등학교는 기타 비율이 50%다.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알다시피 N수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전문대 진학률이 0.2%로 낙생고만 그런 게 아니고 동산고, 한민고, 세마고 여기 다 자사고인데요. 전문대 진학률이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등학교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문대 진학률도 조금 높고 재수하러 가는 비율은 조금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잘 써주냐. 이건 이제 대학교 갈 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수시전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종합전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합전형에서는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회가 되면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제가 뭔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습니다. 제가 고3을 한 10여 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원 경력은 15년 정도 했습니다. 강동 구주입의 얘기를 아까 소개해서 해주셨는데, 구주입에 들어가서 이제 TO가 안 나와서 강동 구주입에서 6개월 정도 있었고, 사실은 송파본원 구주입에서 좀 오래 있었고요. 분당 수학의 아침에서 거기서 단연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기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활기록부는 이렇게 적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쪽에 퍼센트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은. 근데 제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전체 합격자 비율 중에서 수시로 몇 프로를 가냐라고 했을 때 42.6%다. 그럼 이게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는요. 4년제를 비교한 건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서 이 퍼센트를 나타낸 겁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 수도권 대학의 수시 비중이 70% 이상인 학교가 생활기록부를 잘 만들어주는 학교다. 그러면 하남고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이제 근거를 뒤에 전부 마련해 놔서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 정도의 수치들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하남고에 대한 불편한 진실. 정시 중지가 잘 이루어진 그런 학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 아이들이 1학년을 진학하게 되면 이 책을 무조건 구입하게 될 것이고 마더텅이라고 하는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은 학교 부교재로 선정되는 거고요. 모든 문제가 전부 전국 연합 기출문제로 해서 전부 수능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집이고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은 특별히 뭐 여기다 그림은 수원만 올렸지만 수투까지 해서 수능 대비 문제집이다 라고 해서 여기를 부교재로 선정을 해서 모든 문제가 100% 이 교재에서 변형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학교에선 나름대로 노력은 해준다. 학교에선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지만 수능은 실력뿐만 아니고 실전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 이유는 뭐 감각적으로 찍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볼 때 모든 과목에 대해서 딱 50분만 학교 내신을 보고 50분 끝나고 나면 이제 종치고 학교 내신은 끝납니다. 근데 특별히 수학 과목은 수능에선 100분을 봅니다.
100분 동안 이 집중력과 본인의 이 체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100분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습을 많이 한 아이들이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엄청나게 재수, N수생 강세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계속해서 사설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2주에 한 번씩 수능 모의고사 평가를 보기 때문에 걔네들은 100분간 뭔가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는 이 시간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 걔네들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연습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재학생들, 고등학교 1, 2, 3학년 같은 경우 수능까지 볼 때 1학년 때 3번 봅니다. 2학년 때 4번 봅니다. 3학년 때 딱 5번 봅니다. 그래서 겨우 10번 정도 수능 연습하고 수능장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답안지를 틀리게 쓰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남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고등학교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불편하고 안 좋으니까 하남고를 그럼 보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2027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예비 고1,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의 입시 결과를 감히 좀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재수 중복 포함해서 서울대 10여 명, 위치한 20명 정도, 그 다음 연세대 고려대 20명, 그 다음 서성한 중경외시 많이 양보해서 60명 정도. 이거는 그러니까 N수생 포함해서 그리고 중복 합격 포함해서 이 정도 수치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에 대한 그 근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마 학교 이름들이 아마 보이지 않으실 텐데 거기 페이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학교 이름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자료가 없으세요? 잠시만요. 자료 하나 주세요. 자료 못 받으신 분이. 남는 거 그냥 주실래요? 2개 다. 학생도 이거는 그거 영어과일 수도 있는데. 없어요? 이거는 수학과만 수학과자료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영어과 자료까지 다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수학과 자료. 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그냥 드리면 돼요. 이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드리면 돼요. 이거 드리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네. 여기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거기는 중요해서 표시한 건 아니고요. 약간의 제 자랑을 좀 하기 위해서 여기 넣은 거고, 거기 자료에는 약간 검은색 글씨로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제가 가르쳤던 상상고, 한영외고, 보인고, 북일고, 배재고, 명덕외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페이지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에 대한 거고요. 거기 탑백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 서울대학교 총원 입학자 수는 2,300명입니다. 그 중에서 1,809명이 이 111개 대학, 이 고등학교에서 1,809명이 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고등학교, 저희가 지금 전국에 2,30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성화고등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760개 정도가 4년제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1,700개 정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1,700개 정도는 인문계 학생들이겠구나. 그럼 1,700개 학교들 중에서 거의 2,300명 중에 1,800명 정도는 111개 대학, 이 고등학교에서 다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해서 알려드리면 중학교는 3,700개 정도 됩니다. 왜 이런 수치를 말씀을 드리냐면 3,700개 중학교 중에서 전교 1등이 한 명씩은 무조건 다 있을 겁니다. 전교 1등을 했다고 해서 그럼 서울대가 보장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입학 정원 수는 2,300명이니까요. 3,700명의 전교 1등들 중에서는 못 가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영재고 과거편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영재고 과고 부분을 넣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서울대 15개 학교에서 서울대 407명을 합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수시로 351명이 합격을 하고요. 정시로 56명만 서울대를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불편한 진실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교냐, 하남고를 가면 내신을 받기 힘들다는데 내신 받기는 하남고보다 물론 영재고 과고 애들이 내신 받기도 훨씬 더 힘듦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이렇게 많이 수시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대학교를 가던 시절을 잊으셔야 한다라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신 성적 잘 맞아야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게 분명한 발례가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여기는 이과생들이고 밑에는 이제 뭐 종합전형에 특화돼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런 얘기들을 거기에도 똑같이 적어놨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이과 계통만 그러냐라고 했을 때 외고도 제가 조사해서 올려봤습니다. 수시가 155명이고요. 정시가 46명이고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퍼센트가 77%입니다. 아까 초반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고 영재고는 82%였습니다. 외고도 77%가 수시로 간다. 그럼 외고가 내신 따기는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신으로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좀 넣었고요. 여기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수시로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적어주는 학교들은 70%가 넘어가야 된다라고 어머니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거가 방금 보여드렸던 영재고, 과고, 외고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사고입니다. 왼쪽 부분이 전국 단위 자사고고요. 오른쪽이 광역 단위 자사고가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익히 아시다시피 저기 용인에 있는 용인외대 부고라고 하는 그런 곳과 하나고, 상산고, 민사고, 포항제철고 이런 쪽이 전국 단위 자사고고요. 여기 서초에 있는 세화고, 강남에 있는 휘문고, 그다음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송파의 보인고, 강동구의 배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광역 단위 자사고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29개의 탑 100 안에 들어있는데 수시는 241명, 정시는 333명인데 누가 더 많으냐라고 했을 때 정시가 58%로 정시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럼 전국 단위 자사고가 여기가 비슷하니까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그럼 전국 단위 자사고는 잘 못 적어주는 학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과고 영재고는 현재 과고 영재고에서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면 졸업 유보시켜서 졸업 유보생은 대학교 합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영재고 과고에서는 이제 의대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대안으로 선택하는 곳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목숨 걸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울대 숫자에 너무 집중하시면 이 부분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이런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게 이제 광역 단위 자사고인데요. 여기가 수시 100명이고 정시가 220명으로 69% 정도가 정시로 서울대를 가고 있다. 이제 제일 궁금한 일반고가 되겠습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192명, 정시가 368명. 여기 수시는 학생부 종합이라기보다는 학생부 교과가 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가 66%.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저희 하남고가 수시로 42%였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일반고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학교가 하남고가 되겠다. 주로 정시에 특화되어 있는 전형이 이제 그런 건데요. 조금 이제 긍정적인 하남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의대 고교별 등록 실적인데요. 1위 같은 경우에는 광역 단위 자사고인 휘문고. 휘문고는 1년에 올해 고교 등록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합격자가 아니고요. 휘문고가 151명이 의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126명으로 상산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화고가 있고요. 경신고라고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고, 강서고라고 저쪽 서울 서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양천구 쪽에 있는 목동 쪽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학교가 이제 강서고라고 하고, 뭐 중동고, 현대, 청운고, 울산에 있는 이런 순서들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쪽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3위권의 서울고, 잠신고, 분당, 영덕여고, 구미, 경구고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의대 진학을 10명 정도 한 곳인데, 제가 왜 이곳에 좀 집중을 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보았던 결과를 가지고 하남고의 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제가 좀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옆으로 펼쳐놓고 보면 여기가 영재고 특목고, 그 다음에 밑에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습니다. 우수 일반고와 그 다음에 광역 단위 자사고가 한 200에서 400등 정도가 랭킹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 2, 일반고 3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옆으로 펼쳤을 때 대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가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가 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네, 배부 자료에 보시면 있는데요. 특목고 1, 특목고 2가 영재고 특목고 쪽에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곳에 비교해서 전국 단위 자사고 1, 전국 단위 자사고 2도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지금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외고 같은 경우 대원외고가 가장 센데, 대원외고 같은 그런 특이한, 거기는 랭킹이 좀 높긴 한데, 대부분의 외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목고 3 정도의 군에 속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광역 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아까 휘문고 의대 151명 보내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정도 라인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일반고 쪽인데, 그럼 일반고 중에서도 여기가 분당에 있는 낙생고, 대진고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 강서고등학교도 아까 굉장히 높았지만 사실 거기도 지금 현재 일반고고요. 대구 경신고 같은 경우에도 자사고 탈락한 이후로 거기도 일반고이지만 의대만 보통 100여 명 정도 보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우수 일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남고는 대체, 이게 제일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남고는 대체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700위권. 전국에서 1760개 중에서 700위권 학교가 하남고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최근 하남 지역에 뭐 관심 갖고 보신 분은 있으실 텐데, 여기 옆에 보면 구주입에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최선어학원이라고 대치에서 굉장히 큰 학원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입시 설명회도 하고 오픈을 곧 있으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한석원 대표가 대표로 있는 그곳도 대치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저도 이곳에 온 건 이곳이 점점 학군지가 되어가고 있다. 학군지라고 하는 건 이제 공부 잘하는, 그리고 인원이 굉장히 많아진, 그냥 교육청 발표 자료로는 한 학급에 30명이 넘어가면 학군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학원 선생들이 얘기하는 학군지라고 하는 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리고 일단 성취도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곳들을 이렇게 학군지라고 하는데, 하남 지역은 딱 정확하게 학군지의 초기 모형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대형, 중대형 학원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700위권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23년 1학년, 그러니까 현재 예비고 1 아이들 말고 지금 얘네보다 1년 선배 애들이 국어 수학만 성취도 평가를 보았는데요. 하남고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 표에도 이름이 잘 안 보이시면 배부 자료를 보십시오. 동일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몇 위에 랭크되어 있냐면 하남고가 5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 랭킹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점수와 탐구 점수를 조금 집어넣으면 외고가 여기에 조금 더 들어오지만, 그래도 이건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대학교를 간 아이들과 현재 고3과 고2와 고1은 계속해서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대 중에서도 50위권 학교에 집중해 보셔라 라고 했던 겁니다. 전국 50위권은 서울대를 10여 명 정도 보내고요. 의대는 10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쪽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고는 충남외고, 전남외고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외고의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외고 정도의 수준이고요. 광역 자사고로 따졌을 때는 서울 신일고등학교, 강북구에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 정도의 수준이다. 일반고로 따졌을 때 서울 중상위권에 해당되는 서울고와 잠신고, 그리고 제가 분당에 오래 있었다 보니 분당 쪽으로 비교를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어서 분당에 있는 영덕여고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인데요. 분당 영덕여고 수준 정도가 하남고에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고요. 참고로 분당 영덕여고 떨어져 나갔네. 잠시만요. 저는 이게 PPT 자료에다가 그걸 찢어서 붙여놨는데, 네, 거기 보시면 서울대와 이러저러한 그 수치들을 제가 거기다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를 지금 분당 영덕여고에서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남고의 2027학년도 성적을 좀 예측을 해봤던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마련한 근거들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입시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700위권인지는 알았어. 이게 이제 지피지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기기 위해서 뭔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입시 전략에 대해서 입시 전략이 부재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조금 더 많은 어머님들과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꼭 아셨으면 하고 저는 어제도 간절히 좀 바랬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경기도 소재 일반 고등학교 어떤 학생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국민대를 적었습니다. 이 학생은 성적이 어느 정도냐? 내신 등급 1.26으로 전교 2등입니다. 그럼 전교 2등이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국민대를 적었으니까 거의 대부분 합격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국민대 빼고는 전부 불합격했습니다. 이 학생은 왜 그러냐? 전교 2등이긴 하지만 전형을 잘못 적었다라는 거죠. 학교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탈락을 한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전형은 누구한테 특화되어 있는 전형이냐라고 하면 영재, 특목, 외고 애들한테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전형입니다.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실험을 그냥 수업 시간에 합니다. 과학 실험도 굉장히 다채로운 실험들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거의 논문 수준으로 나오는 그런 곳인데 일반고에서는 과학실 가가지고 실험 한번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종합전형을 적으면 되는 게 아니었고 교과전형을 적었으면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상북도 소재에 있는 일반고등학교 땡땡땡 학생인데 경상북도 소재지이니까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을 쓰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본인 등급이 3등급이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 1.4에서 1.8이 등급 컷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3등급이니까 포기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게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북대학교 환산 점수로 바꾸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게 바꿨더니 1.68이 나왔습니다. 그럼 1.68이면 1.4에서 1.8이 합격 컷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합격하고도 남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냥 지레짐작하고 포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걸 챙길 수가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부모님들과 당연히 담임 선생님들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챙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의 자식이니까 이제 별로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남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입시 전략이 없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한테 친구들이
빨리 이제 결혼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 이 정도 나이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저한테 계속 주말마다 전화해요. 우리 고등학교 어디 보내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직업이 의사니까 자기 아이도 의사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의사 될 수 있어?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대신에 약간의 성적은 뒷받침이 됐을 때 이런 겁니다. 입시 전략이라고 하는 건요. 서울대 의대와 카톨릭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세 군데는 면접 일정이 동일합니다. 그럼 서울대 의대를 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를 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몸이 두 개는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이 전략이라는 겁니다. 곧 죽어도 내 아이를 의사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럼 서울대 의대하고 면접 일정이 같이 겹치는 곳을 무조건 쓰시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입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뭔가 알아보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하다. 학교별로 다 다르고 학교별로 반영 비율도 다르고 너무 많이 복잡해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의 보통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용어도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뭐 비율은 어떻고 어떤 뭐 성취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이제 너무 어려워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이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적응 좀 될 만하면 바꿔댑니다. 네, 자꾸 바꿔댑니다. 근데 이건 누가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밑에 학년,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밑에 학년 애들부터는 이제 고교 학점제로 또 바뀌면서 또 바뀌지요. 네. 지금부터 정리를 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건 뭐냐?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교내 줄 세우기.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네, 그걸로 대학교 보내는 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 네, 나머지는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정성평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성이란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학교 줄 세우기입니다. 학생 줄 세우기가 아니고 학교 줄 세우기고 군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배들 입결 기준이 선발의 굉장한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 정시는 정시라고 하는 건 뭐냐? 표준 점수 경쟁이다.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입시의 기본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01개 대학교, 여기 파란색 부분에 표시되고 있는 건 전국 201개 대학교에 해당되는 비율이 교과 전형이 45%. 그러니까 내신 성적 잘 맞아서 가는 학교가 45%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종합이 23%, 논술도 있고요. 정시가 20%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신 부모님들은 목표 대학이 전국 201개 대학교가 아니겠죠. 서울 상위 20개, 뭐 더 좁히면 15개 대학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곳에 와 계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교과 전형은 10.9%.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하남고의 전교 1등과 풍산고의 전교 1등과 미사강별의 전교 1등을 똑같이 보는 전형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서는 너 어느 학교에서 원지 모르는 1등급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적게 뽑을 거야. 그럼 뽑고 나서 어떤 걸 하냐? 최저라고 하는 걸 수능으로 집어넣고 3한 몇, 2한 몇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 너무 바닥인 애들도 다 들어왔잖아. 그래서 거기를 걷어내는 작업을 최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이 많은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에 있는 애들 많이 뽑을 거야. 그 다음 너희 마음껏 경쟁해봐. 여기는 가장 페어하게 그냥 경쟁할 수 있는 곳이 정시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성적이 매우 좋은 학생들이 쓰는 전형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1점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1점대 중반에 이렇게 지금 현재 파이낸스 경영, 경제금융, 그 다음 뭐 생명공학, 미래자동차,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름들이 굉장히 휘황찬란하죠. 이쪽 보시면 경영이 1.56으로 여기하고 거의 0.4 정도 차이 납니다. 내신 등급이. 그런데
네, 학교를 보시면 왼쪽이 한양대, 오른쪽이 고려대입니다. 누가 봐도 고려대가 훨씬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쪽이 훨씬 더 높으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서울대학교하고 한양대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대는 같이 동시에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학년별 본인, 그러니까 목표 대학교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게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20, 40, 40인지 아니면 33, 33, 33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느냐,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느냐, 수능 최저가 없느냐. 누가 봐도 여기는 2점대로 보이고 이쪽은 1점대로 보입니다. 그럼 공부는 누가 더 잘하냐? 이쪽이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저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대학교는 왼쪽은 중앙대, 오른쪽은 세종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아시겠죠? 우리의 내신이 좋다라고 했을 때 1점대에서 2점대 정도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너는 수능 준비해. 최저 준비하고 최대한 맞추면 너 2점대여도 중앙대 이상은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좀 넘어가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바뀌고 있다. 네, 이게 2024학년도 올해 고3 아이들이 대학교 이렇게 간다는 건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그냥 너 1등급, 2등급, 3등급 그냥 컴퓨터에 입력해서 최저로만 살짝 걸러내는 정도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네, 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빨간색 글씨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교과 성적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걸 우리 줄여서 세특이라고 부르고 이 세특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에서도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어넣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정성평가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성평가는 학교 줄 세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줄 세우기로 뭔가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내신 잘 받아야 되는데 풍산이나 미사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남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랭킹이 높은 곳인데 풍산 미사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한양대, 고려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 올해부터 한양대학교도 최저를 집어넣기 시작했고요. 점점 계속해서 최저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아까도 정성평가한다. 입학사정관들이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요. 이쪽은 대학교별 판단하는 그 기준을 좀 적었는데 지금은 중요하진 않고요. 이 부분입니다.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문 계열, 국어 국문, 영어 영문 이런 데를 제외하고 상경 계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과 계통들은 전공 적합성이 빠지지 않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가 높을 경우에 전체적인 내신 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표를 보시면 되고요. 이 글도 잘 안 보이시면 글을 읽으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용어가 어렵죠.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뽑겠다라는 감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표에서요. 이 표에서 빨간색 부분과 이 빨간색 부분을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동가정학과하고 의상학과인데 등급 컷, 합격 등급 컷, 합격자 평균 등급이 2.0에서 2.1입니다. 그런데 4등급, 5등급에가 이 빨간색 부분은 합격과 불합격자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그럼 합격자가 있다란 얘기죠. 합격자 등급이 2.0대인데 얘는 4등급, 5등급이 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밑에가 더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합격, 불합격이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1등급입니다. 내신 등급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등급 컷이 더 웃긴 건 4.3하고 3.3인데 1등급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유는 왜 그러냐? 이쪽에 보시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자 평가 포인트에서 중요한 건 이 학생은 3등급
국어 1등급을 제외하고 기본 교과목 성취도가 3등급에서 5등급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10점 미만으로 어려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비슷한 동질의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너희 공부 잘하는 애들 몽땅 몰려있는 학교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 경쟁이 치열해 보이므로 이 학생은 성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우수하다라고 평가했고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생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넌 합격해라.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너 1등급이지만 너 빡세지 않은 학교 나왔지. 너 안 뽑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종합전형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꼭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힘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주관적 해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관적 해석이다 보니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럼 동점자 처리 기준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예비고 1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가 대학교 갈 때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1번 카톨릭 때는 문이과 다 필요 없어. 수학 점수 제일 높은 애 뽑을 거야. 가 카톨릭 때 이 동점자 처리 기준입니다. 두 번째 연세대학교입니다. 1차 학생부 교과 100% 맞는데 2차 2단계로 오면 70%가 교과 성적이고 그 다음 면접이 30%입니다. 이 면접은 수학 면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진로 선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겠다.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남고 진학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하 과목을 제발 선택해다오. 진로 선택에서 기하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입니다. 진로 선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겠다. 너 기하 과목 들었니 안 들었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출결과 봉사 총점은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변화를 시켰는데 중앙대는 굉장히 특이하게 출결과 봉사 점수를 총점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석했니? 너 지각했니? 그런 거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플 권리도 없다. 아플 권리도 없다라고 하는 게 중앙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가 중요한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보는 게 당연히 수학이겠죠. 그런데 중간 게 중요합니다. 수학 보고 과학 보고 영어 봤는데 그럼 국어로 간 게 아니고 무엇을 봤느냐? 수학 이수 단위 봤습니다. 이수 단위라고 하는 건 너 일주일에 수학 수업 몇 시간 들었니? 이게 이수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진로 선택에서도 수학을 들어라. 그 다음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열이면 영어, 국어, 사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영어 다음 수학입니다. 그 다음 수학 쭉 하고 나서 그 다음 국어고 그 다음에 영어 이수 단위입니다. 영어 이수 단위 다음 수학 이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학 너 많이 듣고 왔니?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문이과 모두 수학 점수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로 선택해서 제발 수학을 선택해라. 이제 여기 학생 맞춤별 대학 대입 전략 해서 이제 총정리 파트로 제가 거기에 여기 표에는 1.0부터 3.3까지만 대략적인 학교들만 이렇게 적었는데요. 5.0 이하까지 눈이 빠져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일일이 다 적어놨습니다. 그거 이제 요 부분만 정리하면 저희 부원장님이 저희 학원 시스템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부모님들의 희망이 되는 학교, 서울 상위 16개 대학교를 적어봤습니다. 스카이 해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성한 이라고 해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그 다음 중경외시, 그 다음 건동, 홍수, 국 이렇게 저희가 줄여서 부르는데 여기를 우리 서울 상위 16개 대학교라고 부르는데요. 하남고 기준으로는 정확히 딱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이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에서는 조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천하는 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등급 몇 등급이면 되냐? 1.9등급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했을 때는 남들보다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잘 만들고 선배들 입결 기준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 내신 등급이 2.7 정도면 위에 학교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논술 전형은 대학별 고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신 등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딱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남고 가서 몇 등 하면 되느냐? 2.5등급 안에 들면 되고 2.5등급 정도가 되려면 전교 40등 이내에 들면 이 학교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시 부분인데요. 정시는 재학생들이 수능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분이 넘어가는 그런 시험들을 보다 보니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여기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을 좀 적었습니다. 1년에 최소 12만 명의 N수생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현재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15 교육과정의 완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다 인원의 N수생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실전 감각을 높여야 됩니다. 특별히 이쪽은 왼쪽 파란색 재학생이고요. 빨간색은 졸업생의 표준 점수입니다. 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것으로 보아서 N수생이 당연히 유리하겠다라는 거고요. 상위권 재수, N수 하는 아이들의 하루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상위권 애들 기준입니다. 15시간 정도 수능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방학 기간에는 재수하는 애들, 삼수하는 애들만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시간의 공부 학습량을 유지는 해야 된다. 부모님들이 가끔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빡세게 시키면요. 아유, 애 불쌍해서 안 돼요. 그렇게 애 체력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네.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양보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학기 중에도 8시간 이상 확보를 좀 해라. 여기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정시에서 수학을 꼭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표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배부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별 반짝반짝하게 해놓은 부분은요, 국어로 따졌을 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거 선택입니다. 국어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이거 선택이라는 얘기는 8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8문항만 이제 선택을 하는 거 22개는 공통인데, 100점을 맞았을 때 몇 점, 표준 점수가 몇 점이냐? 국어는 137점입니다. 100점 맞았을 때. 근데 수학을 100점 맞으면 150점입니다. 표준 점수가 13점 차이가 납니다. 당락이 1.2점 가지고 붙느냐 떨어지냐 결정되는데 만점을 맞았을 때 13점 차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저희 애들이 그냥 71점 맞았다라고 가정하에 71점 맞았을 때 여긴 2등급, 여기 4등급 나옵니다. 그럼 여기 표준 점수는 몇 점 차이 나느냐? 18점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2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럼 몇 점 더 맞아야 되느냐? 국어를 하려면 그럼 18점 더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2등급 맞으려면 89점 맞으면 되지만 미적분 선택하면 71점만 맞아도 2등급이 뜬다. 이거는 지금 현재 6월 모의평가 기준입니다. 정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남고 내신 부분은 저희 부원장님께서 이쪽 부분 추가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재 선생님 끝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좋은데 하재 선생님은 또 넘어가셔서 지금 어렵게 시험 보는 애들 풀이 수업을 또 진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월 말씀. 꺼주세요. 아니다. 지금 제가 지금 끌까요? 아니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이제 전체적인 문항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시간의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내신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 푸는 게 너무 많아서라기보다는 다 풀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 풀 수 있는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신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평가가 이제 앞으로 지금 특히 이제 하남고가 그런 색채를 조금 더 띠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조금 본다면 하남고가 지금 4년째 각 학년별 커리큘럼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이 그 확통 수업을 듣지 이과 쪽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확통과 미적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바람에 모든 이과 학생들이 확통 수업을 듣지 못한 채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확통을 3학년 때 하다, 근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다소 문과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이 좀 컸습니다. 왜냐면 일단 확통과 미적을 선택하게 되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미적을 선택할 거잖아요. 확통은 문과 쪽으로 선택하는 애들이 대부분 선택할 거라 그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문과 쪽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상위권 학생이 조금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서는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면 확통은 2학년 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3학년 때 선택해라 라고 한 게 이제 작년 졸업생들이었는데 작년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아까 한태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기백도 선택하고 모두 선택하고 해라 많은 걸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했었던 상황이고 지금 이제 2학년 지금 3학년이 된 아이들은 다시 기백을 3학년 들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 지금 2학년 된 아이들은 확통하고 기백 중에 2학년 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서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기백을 못 듣게 이렇게 지금 돼 있고 현재 1학년 아이들은 해보니까 다 학종에 불리하더라. 그래서 결국 지금 선택된 거는 2학년 때는 수원하고 수특만 하고 3학년 때 확통, 미적, 기백 중에 다 선택해도 되고 인류만 선택해도 되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걸로 지금 현재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렇게 된 기조는 요 다음 학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약간 이제 미리 한번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바꾼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게 이제 미리 알려줬으면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3학년 때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그걸 2학년 때 수원, 수투, 미적 준비하기도 바쁜데 확통, 기백까지 다 준비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일부를 나눠서 고1 때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시기에 나눠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거랑 관계없이 매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1학년 입학했을 때 걔네들이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2학년 때 수업할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1학년 아이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통하고 기백 정도는 이번 올라가는 겨울방학이나 아니면 내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적어도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3학년 때 미적도 하고 수능 준비도 하면서 내신으로 확통하고 기백까지 생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이제 5년차 되는 학원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하남고에서 입시 설명이 하잖아요. 하남고 입시 중학교 이제 애들 중3 아이들 대상으로 가면 하남고에서 우리 학교는 학종으로 보내는 학교다라고 그 당시는 했어요. 근데 3년 전부터 그게 좀 바뀌면서 정시 쪽으로 지금 하남에서도 조금 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부교재 같은 경우를 모의고사 관련된 부교재로 선택을 하면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맞춰서 학원들도 가만히 있진 않으니까 열심히 준비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력 수준도 지금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까 한태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걔네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하남고의 위치는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대학교 입학한 아이들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5등급 안쪽, 그 다음에 교과전형으로 1.9등급 안쪽이라고 하면 여기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9에 걸렸다, 2.5에 걸렸다라고 하면 거기 있는 대학 중에서 제일 밑에 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남고에서 전교 10등권 안에 드는 아이들이 평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의 평균, 전과목 평균 내신 평점이 1.5에서 1.7 사이입니다. 1.5에서 전교
한두 명을 제외하고 1.5에서 1.7 사이에. 그래서 작년에 그 정도 내신을 받고 학종으로 안전하게 합격한 건은 중경 외시권이에요. 그게 사실 지금 현재 하남고의 현재 모습인데, 아까 한태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령 아이들, 학교는 크게 변하고 있지 않지만 아이들의 지금 학력준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3학년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저희가 기대한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행평가가 강화되고 있고 서술형이 강조되고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하게 될 그 고교 학점제의 영향으로 지금 조금씩 점차적으로 변화돼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줄 수 있는데 하나고 내신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특히 중심적으로 봐야 내신에서는 이 마더텅이라는 부교재 1학년, 2학년 때는 마더텅이라는 부교재를 사용하고 3학년 때는 마풀 수능 기출이라는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재가 모의고사 기출문제 모음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요즘 말이 많은 킬러 문항까지 다 수록되어 있는 모의고사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거기서 변형된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랑 중학교 내신의 가장 큰 차이는 변형됐을 때 풀이 방법도 조금씩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중학교 내신 문제는 그게 변형돼봤자 풀이 방법은 똑같은데 숫자 정도가 조금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변형됐을 때까지도 응용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돼야지 되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또 변형을 많이 시키고 있지 않은데 대신 킬러 문항 문제만 서술형으로 한 4개를 쭉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숫자는 바꿔놓은 상태예요. 그럼 어쨌든 푸는 방법을 알아도 계산은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한 문제당 아무리 빨리 풀어도 한 3분에서 5분은 걸리는 문제들을 서술형으로 한 서너 개 넣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2학년이 지금 출제되고 있고 그렇게 되는 2학년이 변형된 이유는 올해 각 학년 담당 선생님들의 분포가 올해 조금 변동되면서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도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현재 1학년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마더텅 외의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됐고 그다음 마더텅 내에서의 변형 문제도 조금 변형이 많이 된 형태로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간고사 1등급 컷은 아무리 낮아도 2개 정도 92점대가 1등급 컷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그 1등급 컷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70대 중후반까지 떨어졌었던 1등급 컷이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는 97점까지 올랐었고 문제가 다소 쉽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합친 내신이 92점째 1등급 컷이 나올 정도로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쉬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준비 상태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서술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구성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당연히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문제들을 하고 있는데 예시를 잠깐 보시면 요게 저희들이 오면 구성이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수업 4시간 중에서 2시간이 선생님과의 판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시간이 테스트고 그다음 1시간이 그 테스트와 과제에 대한 클리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제 테스트와 과제에 대한 클리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일 테스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방학 때 정규 과정 말고 우리 특강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특강에 대해서도 이렇게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게 그거에 대한 테스트 목록입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요. 아이들이 요 문제를 틀렸다고 했을 때 우리 오답 클리닉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요 문제를 틀릴 경우 일단 요 문제를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렇게 쌍둥이 문제를
만들어서 요구사항이나 숫자나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서 아이들이 그냥 답을 외워서 고친 게 아닌가, 실제로 이해하고 고쳤는가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확인해서 이제 이렇게 2개 내지는 3개의 쌍둥이 문제를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거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불러가지고 완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태준 선생님 수업하는 모습인데요. 한태준 선생님은 수업하는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요건 아까 그 테스트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주말에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 일주일 동안 테스트 결과에 나가는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받아보시게 될 이런 일종의 성적표 양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표로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위치는 어떻게 되고, 이제 이렇게 준비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될지를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벌써 이번 중간고사학교 작업이 끝난 상태이긴 한데,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바로 시험지를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뿐만 아니라 해설 작업까지 다 한 상태에서 평가 항목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요 자료를 가지고 후배들이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준비된 자료들을 몇 년치 누적된 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신 기간 때 이제 테스트에서 이제 등급 이제 요 정도 점수를 받았어요. 작년에는 몇 등급 정도가 나왔으니까 무언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참고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뭐 아까 여기 적혀 있었지만 뭐 강남권이나 뭐 기타 이제 학군들에서 이 학교의 마더텅이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책이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학군 지역에서도 많이 변형돼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변형되어 있는 문제들까지 유사한 문제들을 같이 해서 적중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게 아이들 학교 부교재 마더텅에 있는 걸 저희가 그대로 잘라낸 문제고요. 요 밑에가 이게 사실 제 교재를 발췌한 건데, 제가 이제 내신 기간 때 그 히든 트랙이라고 하는 이제 부교재를 이제 애들한테 나눠주는데, 그때 사용된 요거를 변형한 변형 문제이고요. 요게 이제 실제로 하나문고 내신에 출제됐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먼저 연습을 하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된 아이들은 이쪽으로 가서 변형된 문제까지 연습이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마더텅 문제, 이게 이제 저희 적중 예상 문제에 있었던 문제, 그다음에 이게 실제 기출 문제. 얘도 마찬가지. 이게 마더텅, 이게 저희 적중 예상 문제, 이게 실제 기출 문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더텅에서 많이 그 한원고에서 많이 예전에 장난쳤던 방식인데, 이제 모의고사 하다 보니까 이게 모의고사는 증명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빈칸 채우기로 돼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원고에서는 그거를 빈칸 채우기를 서술형으로 바꿔서 서술형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모든 반에 적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 반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이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 보고 조금 판단해 돼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요. 일단 현재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반만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제 확대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 아이들이 1, 2학년 때는 내신 준비하기도 급급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그 한한고 반에서도 이제 최상위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번 11월 달에도 이제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게 또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작년까지는 서울시 교육청권 경기도에서 모의고사 보지 않고 경기도는 서울시에서 보지 않았는데 올해는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2회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올라가면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이제 3학년이 아니더라도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가 보기 한 2주 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뭐 내신이 물론 가장 최우선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고에서 그 최상위 성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종으로 안정권은 막 서성한 뭐 연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시나 논술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거 그냥 어머니 한번 보시라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문제의 해설이고, 사실 이제 아이들이 가장 요즘 저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선생님 교재를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해설을 갖고 왔어요.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특히 고1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수학책은 본 문제보다 해설이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급하게 막 챙길 때 똑같이 이제 요즘 다 분리되게 돼 있잖아요. 보통 중학교 두꺼운 게 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걸 일단 넣어갖고 가져왔는데 막상 꺼내보니까 해설인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고등학교 문제들은 이렇게 문제 스케일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인데, 요즘 이제 뭐 킬러 문항이 점점 축소돼 가는 과정이긴 한데, 뭐 지금 우리 고3 아이들도 좀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뭐 이 정도까지 복잡한 문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출제될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내신에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남고는 이게 부교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에는 안 나오더라도 기출 문제가 누적된 책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이들이 놓치지 않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아이들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반에 따라 요 뒤에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보다는 구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미 저랑 상담하신 어머님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는 학기 중에 선행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기 중은 그냥 100% 다 그 내신에 관련된 과목의 심화 과정과 그냥 내신 대비에 시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예비 고1 아이들이 선행에 이제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은 가장 긴 시간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다음 여름방학이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여름방학이 3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3주라는 기간의 어떤 과정을 마무리하기에는 주 3회 갖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올해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주 5회로 해가지고 3주로 해서 뭐 수원이 됐든 수투가 됐든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겨울방학 2달이 있을 거고, 그 다음 2학년 여름방학 이렇게 4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은 사실 선행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관련된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선행 과정은 엄밀히 얘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그해 여름방학 때 미적분, 확통, 미적분, 확통, 기배까지 마무리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논술 수업하면서 이제 조금 느끼는 어려운 점은, 이제 논술은 올해는 더더욱 그런데 작년엔 좀 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논술 시험 범위 안에 확통, 미적, 기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확통, 미적, 기백 중에 선택을 하나 하면 되지만, 논술에서는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논술에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확통, 기백을 수능 문제를 풀 정도, 수능의 킬러 문항을 풀 정도까지 준비가 되진 않더라도 어떤 내신에서 교재를 말씀하면 센 정도의 유형으로 나왔을 때는 풀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야 논술도 이제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논술은 제가 좀 고집하고 있는 편이라 되도록이면 정시보다 해서 갈 수 있는 저는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최하한선을 정시로 맞추고 그 이상을 논술로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논술로 최하를 맞추고 그 이상을 정시로 노리는 전략은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 쪽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것은 논술 쪽에서 학종이 만약에 정시보다 높은 곳을 지원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라면 그런 걸 추천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예비 중3 아이들 이제 얘기인데 이거는 뭐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하남고 뭐 미사풍사 이렇게 학교별반 편성을 하면서 각각의 이제 전문성을 선생님들이 조금 더 띄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하남고 아이들이 속해 있는 반이 어디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냐면 수능관과 의치대 준비반, 그러니까 중등 의치대 준비반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남고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도 대부분 그쪽에 이제 많이 익숙해진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준비하는 아이들은 같은 연장선상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한태준 선생님이 말씀했던 긴 설명은 사실 그거를 부모님들이 다 아셔야 된다라기보다는 입시가 그냥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대학을 써가지고 그냥 결과를 내야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안에서도 수싸움이 있는 부분이고 사실 어머님들이 뭐 어디는 내신 반영 비율이 몇 프로고 그걸 대학마다 다 들어가서 그걸 다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학교는 어디구나 라는 걸 사실 결정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이따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 대표님이 입시 컨설팅이 국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입시 컨설팅이 더 전문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성적만 부모님이 보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가장 유리한 학교로 다 알려주십니다. 어떤 게 아이들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인지 다 결정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 수업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필요한 수업을 권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게 그냥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들으시면서 이게 애를 대학을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신 것 같긴 하지만 느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선생님들과 나눠주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주로 이제 신경 써주셔야 될 것은 아이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이걸 말로 듣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직접 몸으로 해야 되는 아이들은 더 힘들고 사실 저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굉장히 애들을 닥달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시험이 끝나면 결과에 관계없이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못 봤는데 잘 봤으면 잘 봤다고 좋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엄청 죽을 것처럼 기쁘지 않고 아이들이 못 봤다고 해서 정말 속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좀 풀어진 거 봤을 때 옆에서 혼내신다기보다는 조금 좋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잘하고 있다고 위로를 해주신다거나 이런 쪽이 이제 사실 부모님들이 해주실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선생님들한테 그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아까 한태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길었죠? 질문하기에도 눈치 보기 싫고 그럼 일단 잠시만요. 일단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혹시 가시면서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혹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질문하지 마시면 돼요. 예. 하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풍산하고 미사는
저희 이제 럭스관에서 지금 설명회가 진행했고, 그래서 둘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사실 어제 금요일 날 진행돼서 아마 이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그때는 아마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대표님이나 원장님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컨설팅할 수 있는 시간이 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또 한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혹시 차량 가지고 오신 어머님들 계실까요? 저한테 말씀 안 해주시는 어머 한 번만 남겨주시겠습니다. 어머 한 번만 남겨주세요. 저거는 지금 선생님께서 네, 그럼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